이번 대결 재료는 액션캠입니다. 나야 오주모. 저는 4년차 무명 여행 유튜버입니다. 본업은 PD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장비가 조금 더 편하고 여행 가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트래블리터입니다. 오늘은 흑백요리사 컨셉으로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까지 고프로 11 쓰고 있었는데 이제 장비를 업데이트해야 될 시즌이 다가온 것 같아서 알아보던 차에 오즈모 액션 5 프로, 이름도 너무 길어서 매번 헷갈리긴 하는데 이걸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여행 크리에이터의 관점에서 고프로보다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관입니다. 외관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생김새가 고프로보다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약간 더 작아진 느낌이에요. 전면 스크린은 약간 더 커져 있고요. 전체 크기는 오즈모 액션 5가 높이가 더 작아진 느낌이고 가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도 동일한 것 같은데 높이가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좀 더 작은 것 같네요. 그리고 스크린이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넓은 느낌이 나고요. 베젤이 훨씬 더 작은 편이라서 뭔가 시원하다는 느낌이 처음에 받았던 것 같아요. 버튼도 비슷한 위치에 있고 이런 마그네틱으로 탁 하면 이렇게 붙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고프로에서도 이런 장점을 착안을 해서 새로 나왔다고 했는데 11일 때는 아직 요거는 개선되지 않았어가지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매력이 있어서 이걸로 구매했고요. 그리고 무게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관 때문에 얘를 구매한 건 아니에요. 제가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녹화 시간. 발열이 고프로가 정말 최근 기종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열을 아직까지 잡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녹화 시간이 아직까지 엄청 짧거든요. 그에 반해서 오즈모 포켓은 재생 시간이 FHD로 하면 4시간까지 가고 4K로 하면 2시간까지는 간다고, 그 시간만 된다고 하더라도 전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선 마이크가 연동이 된다는 점인데요. 제가 고프로 사용할 때도 약간 소심하기도 해서 외국에 나가서도 요거를 많이 사용하긴 했거든요. 지향성 마이크인데 요거를 꽂으면은 이제 앞쪽에 있는 음향만 수음이 되게끔 들어가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애용했었는데 요거를 써보니까 생각보다 소음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 무선 마이크를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시장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멘트가 잘 안 들릴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런 걸 같이 빠르게 쓸 수 있어서 요거를 택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먹고 싶었던 까왈리 같은 음식을 하나 시켰어요. 큰 까왈리 뭐 이런 거 먹고 싶었는데 이렇게 족발을 튀긴 것도 여기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네요. 마지막으로 저조도 환경에서 얼만큼 괜찮은가가 가장 중요했는데 얘가 또 야간에 장점이 있더라고요. 슈퍼 나이트 모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프로는 정말 제가 여러 가지 리뷰를 통해서 비교를 해드렸지만 얘는 쓸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나빠져요. 액션캠 특성 자체가 전자식 손떨림 방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이 기능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화면이 더 떨리거나 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화면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얘는 진짜 밤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친구는 오즈모 포켓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적인 개선을 통해서 쓸 수 있게는 만들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구매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 흑백요리사들도 아죠. 최고의 액션캠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여행자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액션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행자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빠르게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어떤 상황에서든 안정적으로 찍어내야 될 수 있다가 두 번째인데, 요 오즈모 액션 5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오디오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잠수라든지 고도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만든 액션캠이지 않나 싶어요. 이 친구의 또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센서도 좋은 게 들어갔다고 하지만 저는 큰 차이는 못 느끼겠고 피사체 중심 추적 기능이 되거든요. 여행지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면 누가 저를 찍어주지 않는 이상 저를 따라가면서 트래킹을
팔로잉을 해주기 어려운데 이 오즈모 포켓에 팔로잉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착안을 해서 이 친구도 저를 따라가면서 화면을 크게 촬영을 한 것을 크롭해서 따라가주는 기능이긴 하지만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장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프로랑 다르게 이 친구가 전면에서 이렇게 화면을 켜보면 켜지는 속도는 좀 늦긴 하네요. 이렇게 전방에서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컨트롤은 되지 않고 그냥 화면만 보는 수준에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수평 기능은 두 카메라 모두에게 있는 강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360도 꺾어져도 수평을 유지한다라는 기능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슷한 장점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행 가다 보면 사실상 저도 짐을 빼먹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SD카드를 두고 다닐 때도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47기가 제가 하루 촬영하면은 100기가 정도 찍는데 한 반나절 정도는 넉넉하게 4K로 찍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SD 카드 없이도 자체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라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서 이 기능이 진짜 배려가 넘친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 회사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정말 매력적인 장점이었던 것 같아서 사기 전까지도 몰랐는데 사고 나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기능이 많은데 사실 액션캠을 사시는 분들은 요즘엔 브이로그로 많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액티비티를 하려고 사시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프리다이빙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거 그대로 20m까지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액션캠을 사셨을 때보다 확실한 장점이 이 친구는 수압계가 나와요. 사놓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는데 수심이나 고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다이빙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수심을 표시하고 수심을 자동 기록하고 수심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지금 제가 다이빙 워치를 차고 있거든요. 이런 다이빙 워치를 차지 않더라도 이 친구가 알아서 수심을 기록해주기 때문에 녹화하면서도 내가 어느 깊이쯤 왔는지 수심을 보면서 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화질이에요. 고프로가 정말 마음에 들고 가볍고 편하고 장점이 너무 많지만 결론적으로 정말 인기 많은 여행 유튜버들 영상 보면 약간 묘하게 뿌연 느낌이 드는 거 아시죠? 차츰차츰 바뀌고 있어요. 요거 액션 쓰시는 여행 유튜버들 보면 묘하게 쨍하게 나와요. 훨씬 더 깨끗하고 쨍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원래 밤에만 오즈모 포켓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화질이 너무 괜찮아서 요거를 낮밤 상관없이 다 들고 다니거든요. 물놀이를 안 하면. 근데 이제 액션캠을 샀으니까 요것도 같이 들고 다니면서 정말 쨍하고 예쁜 색감으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흑백대전 결론은 흑의 승리. 오즈모 액션 5 결론 뭐 제가 이거 샀으니까 요거의 승리이긴 한데 고프로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지 발열도 지금 시즌이 몇 개 바뀔 때까지 못 잡고 진짜 고프로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프로에서 오즈모 액션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액션캠 구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즈모 액션 5 프로 궁금하신 분들, 액션캠에 대해서 사실 때 고민이 많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공부해보고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여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래블 디토였습니다.